안녕하세요. 불당동 유나쌤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학생 실패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계속 다니고 과외도 하고 하다 보면 이쯤이면 공부를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로 시켰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학원에 너무 의지하는 공부가 아닐까?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하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3 초기 때부터 고1 초기 때까지 가르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문과 쪽 학생이고 언어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학생과의 기초 닦기는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본인이 공부하는 인프 시간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대로 숙제는 꼬박꼬박 해오고 숙제량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해왔습니다. 아마 학원이나 다른 과외쌤들한테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내는 숙제는 잘 해온다고 칭찬을 들었을 학생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테스트 왔을 때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다 하는 애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의견은 달랐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학생으로 문법을 정리할 때도 본인이 정확히 모르는 문제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했습니다. 플래너의 주도성을 학생에게 살짝 넘겨주면 계획성 또한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등 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숙제량 외에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해오는 숙제를 덤으로 얹어 주었는데 역시나 그 학생은 제가 만족할 만한 과제 수준을 맞춰오지 못했습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저와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약했던 문법도 잘하는 느낌이 들고 영어 실력에 만족하는 상태인데 저는 그 실력의 미천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동 칭찬만 듣는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문법도 잘할 수 있으니 혼자 공부를 해볼게 라고 엄마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 학생이 지금 혼자 공부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혼자 공부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님들은 이해하시겠죠. 자식들이 한번 해보겠다 고집을 피우는데 어떻게 그걸 말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정확히 예상하던 시점에 영어 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결국은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가슴에 박혀있는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해볼래? 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너무 큰 불안감을 느끼거나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존감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공부란 입시에서만 끝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대학 입시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공부는 취업을 해서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학습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혼자 알아서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이상적인 학습자의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이 이상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보이려면 공부지능이라고 불리우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메타인지의 중요성. 메타인지는 제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어요. 메타인지는 검색만 해보셔도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정확히 어디를 알고 있는지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없는지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자신과 관련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혼자 학습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학원에서 문법을 배웠는데 문제를 풀면 틀려 분명히 시험 대비할 때 했던 내용인데 왜 틀렸지? 와 같은 말을 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과 실행 능력의 중요성. 메타인지와 연결되는 계획 능력 또한 학습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본인이 정확히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본인이 어느 수준인지 알기 어려운 학생들은 보통 계획을 본인에 맞지 않게 세우는데 평균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공부한다더라 하는 계획으로 일단 시도를 합니다. 그 학생들에겐 보통 학생들의 계획이란 굉장히 거한 것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계획한 일들을 해치워 나가면서 성공감을 맛봐야 할 학생들은 너무 거대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계획을 저 멀리 치워버립니다. 실패감을 계속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실 계획도 계획이지만 더 중요한 능력은 실행력이죠.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능력 또한 모두가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계획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라는 게 생긴 것이죠.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어머님들 다이어트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학생들에겐 공부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메타인지와 계획 능력, 실행 능력이 있는 애들은 이미 상위권 애들 아닌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지능이라고 불리우는 저 능력들을 타고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겐 계획해서 공부하는 것이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타고나지 않은 학생들은 혼자 공부할 순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타고나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혼자 공부하는 상태까지 가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